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다미디어에서 새로운 컨트롤 패널 SMC50A의 2세대 모델이죠. SMC50A G2 컨트롤 패널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SMC50A 같은 경우가 소다미디어에서는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새로운 컨스텔레이션 스위처를 출시하게 되면서 가성비 조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하거든요. 기존 컨트롤 패널만 해도 뭐 버튼 눌리는 감 좋고 팁바도 있고 ATEM의 기본적인 스위칭을 위한 컨트롤 패널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는데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도 이제 없진 않았다고들 해요. 뭐 예를 들면 버튼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긴 했었고, 많은 입력을 쓰는 스위처, 뭐 2M이나 4M 환경에서는 컨트롤러를 2대 사용하거나 뭐 3대 이런 식으로 써야만 했고, 버튼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다든지 뭐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표시되는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들을 하셨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한 G2 컨트롤 패널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2는 외형이 페이스리프트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버튼을 펼쳐 놓았나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G2가 되면서 버튼의 배열이 용도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일 크게 눈에 띈 부분은 중간 부분에 LCD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LCD 창을 통해 굳이 버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종이로 이름을 오려 붙이지 않고 PC를 통해서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컨트롤 패널은 억스로 출력되는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번 G2 패널에서는 억스 소스가 어떤 게 나가고 있는지 표시가 되어지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튼의 배열들이 조금 더 직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 컨트롤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던 노브들이 억스나 출력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섹션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존 컨트롤 패널의 프로그램 프리뷰의 컬러 버튼, 그리고 팁바의 디자인, 또 후면에 있는 탈리, USB, 이더넷, 전원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G2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2M이 4M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PGM, 프리뷰 버튼들은 기본 10개가 표시되지만 쉬프트 버튼을 조작하게 되면 또 다른 10개의 채널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G2 컨트롤 패널만 있어도 충분히 20 채널이 넘는 스위처의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메뉴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뉴 디자인이나 그 느낌이 이전 패널과는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메뉴는 비트포커스 컴패니언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스위처 후면에 컨트롤 포트에 랜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컨트롤 패널의 후면에 랜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블랙매직 스위처의 IP 주소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확인한 IP 주소를 기억하시고 컨트롤러의 메뉴에 들어가서 스위처 항목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IP 어드레스를 맞춰주시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패널을 스위처와 연결했다면 제일 먼저 트랜지션 파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ATEM 소프트웨어 컨트롤러에 설정되어 있는 스위처의 트랜지션 세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에 보시면은 우측에 트랜지션하고 믹스, 딥, 와이프, 스팅거, DVE 순서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믹스부터 트랜지션을 해보겠습니다. 믹스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트랜지션 느낌을 믹스, 그리고 딥 같은 경우는 컬러를 지정해 놓으면 그 컬러가 섞이면서 트랜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트랜지션 효과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골라서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VE를 먼저 볼게요. DVE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본인이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팅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트랜지션을 하면서 설정해 놓은 이미지를 띄워주는 느낌의 그런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한 버튼 섹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바로 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토를 눌렀을 때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면 업스트림이 먹이게끔 할 수 있고, 다운스트림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로 적용하거나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게끔 이런 버튼들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억스에 대한 섹션입니다. 억스 같은 경우는 억스 1번, 2번, 3번, 4번 원하는 저 같은 경우 1번을 선택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카메라 소스 1, 2, 3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고, Shift를 눌러보면은 그 뒤에 번호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억스 1번에는 PGM이 들어가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억스 1번에다가 9번 혹은 저는 10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억스에 뭐가 들어가고 있지? 10번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크로에 대한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ATEM 스위처 쓰시면서 매크로를 안 쓰실 수가 있기도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크로 생성을 합니다. 이름,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고 녹화를 시작해요. 이 1번 매크로를 눌렀을 때 예를 들면은 이 미디어 소스 요거가 PGM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패널에 가셔서 매크로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든 매크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PGM 소스가 선택한 이미지 미디어 플레이어로 바뀌게 되죠. 웹 기반 커스터마이징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처 컨트롤러를 같은 공유기에 연결하시고 기본 설정하는 IP 값을 확인하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기본적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자, 접속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 텐데요. 가장 먼저 좌측 상단의 메뉴로 진입하셔서 세팅에 들어가셔서 Add 씬을 선택해서 테스트 씬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뭔가 만지면 세팅이 그냥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본 출고했었던 세팅을 보관하시려면 가능하면 여러분 새롭게 씬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씬을 만들어서 불러온 상태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다시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씬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 프로토콜은 ATEM이냐 비트포커스 컴패니언이냐 선택할 수 있고, 스위처의 IP 어드레스, 컴패니언의 IP 어드레스,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 키 백라이트를 뭐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이 뭔가 슬립 타임을 설정할 수 있나 봐요.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와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비디오 소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최대 40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카메라 매핑할 번호 40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번호에 던지면은 이제 1번 이 키가 40번으로 되는데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40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선택을 하고 다시 누르면은 또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둬도 되고요. 그런데 헷갈리니까 이름을 정해 놓겠습니다. 자, 1번에서 센터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캠 1번의 오디오, 2번의 오디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날로그 1번과 아날로그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TRS 입력을 보통 주로 받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버튼을 눌렀을 때는 Shift 기능이라고 해서 아까 1ME 기능 그리고 2ME일 때 화면 넘어가는 기능
이렇게 눌렀을 때 키 느낌이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매핑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위처 펑션 키라든지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러 세팅은 1ME, 2ME, 요 다음에 aux 1번, aux 2번, aux 3번, 뭐 aux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펑션 기능을 많이 넣어놨네요. 네, 이렇게 aux로 지정된 번호에는 이렇게 파란색 불이 점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또 표시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죠. 네, 요거를 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ux 소스를 한 8번을 첫 번째 버튼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이 또 바뀌게 되죠. 여기다가 aux 아웃풋 소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처음부터 1번이 오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고 다시 버튼 눌러주시면은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aux 1번을 눌렀을 때 그리고 aux 8번을 눌렀을 때 이런 각각 출력에 대한 부분의 매핑도 가능합니다. aux 같은 경우는 24개까지 지정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웹페이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거 가지고 와서 끌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면 눌러서 이름 뭐 cam12 이런 식으로 cam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면 되니까 뭐 이전 모델에서는 이렇게 막 따로 매핑이 조금 불편했었던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이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SMC50A G2 컨트롤 패널을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얼추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전 모델에서 느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이 G2 패널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LED 표시를 통한 정보 표시, 뭐 웹페이지를 통한 매핑 설정, 그리고 1ME 스위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위처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스위칭을 조작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이번 SMC50A G2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뭐 컨트롤 패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SMC50A G2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